심리적 치유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냥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좀 밝고 행복해지는 거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죠. 치유의 끝에 행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융심리학적 관점은 좀 달라요. 치유는 행복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복잡함과 어두움까지 전부 끌어안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에 가깝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은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진정한 치유가 단순히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그림자를 다루는 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치유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움과 함께 움직일 줄 아는 성숙함이다. 네, 성숙함이죠. 그 여정의 끝에 나타나는 7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따라가 보죠.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신호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투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투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누가 툭 한마디 던지면 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왜 저래 이렇게 바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화살을 나한테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저 말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성숙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의식적 분별력, 즉 discrimination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아, 분별력이요? 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랑 그에 대한 나의 내면의 반응을 그걸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와, 그게 가능해지는 거군요. 이게 가능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나를 공격하려는 적들로 가득 찬 전쟁터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맞습니다. 이게 그림자 작업의 시작점이라는 게 참 재미있네요. 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밖의 일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계속 건드려지는지 알게 되니 외부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 회로가 딱 끊어지는 셈이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다른 사람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나까지 그냥 탈진해버리는 경험이요. 자료에 따르면 치유가 진행되면 이런 경계 없는 공감이 달라진다고요. 네, 흔히 감정 스펀지라고 하죠. 남의 슬픔, 분노, 불안을 그대로 다 흡수해서 맞아요. 정작 내 감정은 돌보지 못하는 상태요. 사실 그건 온전한 공감이라기보다는 미분리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 정말 에너지가 다 빨리는 느낌. 너무 지치죠. 융은 바로 그 상태를 아주 강렬한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바로 역심리적 흡열, psychic vampirism이라고 불렀어요. 와, 흡혈이요. 심리적 흡혈이라. 정말 강렬한데요? 그렇죠. 타인의 감정 에너지를 내가 전부 빨아들여서 결국 나 자신을 고갈시킨다는 의미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떤 점이요? 그렇게 경계를 세우고 공감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자칫하면 그냥 좀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비춰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죠. 네. 하지만 핵심은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아, 더 깊어진다고요? 네, 예전에 스폰지처럼 무작정 흡수했다면 이제는 단단한 그릇이 되는 것에 가까워요.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주고 이해하되 그 감정이 내 그릇을 넘어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아하. 그래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건강한 존중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에너지를 지키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을 깨뜨려보는 예리한 통찰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예리한 통찰력의 균형인데 가끔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피곤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상대방의 의도나 숨겨진 감정을 너무 빨리 알아채서 관계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상대가 아직 드러낼 준비가 안 된 부분까지 본의 아니게 들춰버리니까. 그렇죠. 나는 진실을 봤어 하면서 날카롭게 지적했다가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요. 네.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그 날카로운 칼을 아무 때나 휘두르지 않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더라도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는 깊이에서 대화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아, 조절하는 능력이네요. 네, 모든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깊이와 가벼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관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증거는 정말 강력합니다. 가스라이팅에 면역이 생긴다는 건데요. 아, 이거 중요하죠. 누군가 엄청난 확신을 갖고 말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내 현실 감각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 끔찍한 느낌이요. 네,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주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내면의 중심이 약할 때 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치유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저건 저 사람의 불안이나 욕망이 나에게 투사된 것일 뿐 내 현실과는 상관없어 라고 즉시 알아차린다고 해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거의 심리적 슈퍼파워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외부가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죠. 내 안에요? 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외부의 어떤 주장도 그걸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융은 이런 사람을 심리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 psychologically untouchable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니? 타인의 현실이 내 현실을 침범하도록 더는 허락하지 않는 의미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증거도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반복 강박의 종료인데 왜 우리는 계속 비슷한 패턴에 빠지는 걸까요? 아, 그 지긋지긋한 반복이요. 네. 꼭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고 정말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 강박. 융의 관점에서는 그림자의 무의식적인 재현입니다. 무의식적인 재현이요? 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관계 패턴을 현재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면서 그 고통을 반복하는 식입니다. 아, 그럼 이 반복이 멈춘다는 건 어느 순간 아차!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익숙한 고통의 패턴으로 끌려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와, 내 안의 그림자가 더 이상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드라마를 반복하는 배우가 아니라 이제는 무대 전체를 지켜보는 감독의 시점을 갖게 된 거예요. 감독의 시점이라니 멋진 비유네요. 네. 이 시나리오는 예전에 겪었던 거구나.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야겠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과거의 드라마에서 벗어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증거가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데 이게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처럼 아주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그래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바로 그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잔인한 면이 있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서 의외의 선함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치유의 여섯 번째 단계는 그 복잡성과 모순을 불편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냥 그대로요. 네, 한 사람 안에 선함과 잔혹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상반된 진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하나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 긴장감을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 자체가 바로 통합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네요. 일곱 번째 증거는 자연스러운 경계입니다. 아까 두 번째에서 공감의 경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다른 건가요? 더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경계가 아예 없어서 모든 걸 받아주다 번아웃이 오거나 네. 반대로 꾹 참다가 분노로 폭발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극단적인 패턴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노라고 말을 못해서 끙끙 앓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연을 끊어버리거나. 중간이 없죠. 네. 근데 이제는 조용한 확신송에서 부드럽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절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를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저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담담하게 내 소노를 표현하고 그 단호함을 분노 없이 유지하는 거죠.
온전한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자기 존중. 네. 내가 나를 지킬 권리가 있음을 알고 동시에 상대방 또한 그럴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는 거죠.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증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투사가 줄어들고 건강한 경계가 생기고 가스라이팅에 면역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은 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네. 자료에서는 이 최종 단계를 정말 멋지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신은 심리적으로 멈출 수 없는 힘, unstoppable force가 된다. 이게 단순히 강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단계에 이른 존재는 공감은 깊지만 타인의 감정에 휘둘려 고갈되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되 그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네. 다른 사람의 어둠을 이해하지만 굳이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들지 않는다고 해요.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전사가 되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타인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와,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혼란스러운 상황에는 위협적이지만 진정한 관계에는 더없이 안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모아지네요. 네, 치유란 완벽하게 밝고 깨끗한 무결점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힘을 끌어안고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그 둘을 모두 통합할 때 비로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힘이 생겨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7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아마 당신의 삶 속 특정 장면들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만약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가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장 큰 힘과 지혜를 숨겨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그림자와의 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